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 이야기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였다. 진수는 동네 식당 앞에 섰다. 허름한 간판 아래 형광등 불빛이 어둑한 골목을 겨우 밝히고 있었다. 예전에 친구가 추천했던 곳이었다. 혼자 저녁이라도 먹으러 온 참이었다. 여기 주문하신 분 아니시면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젊은 종업원의 말에 진수는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데 식당 안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고 말았다. 서빙복을 입은 여자가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묶은 머리, 익숙한 걸음걸이.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 이름이었다. 외동딸 은주.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 결혼했던 딸. 6년 전 손주까지 낳아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던 딸이었다. 3년 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며 괜찮다던 딸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안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그릇을 가득 든 은주가 식당 밖으로 나오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든 쟁반이 살짝 흔들렸다. 아빠,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변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진수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하지만 발은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이 형광등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 안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밖에서는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진수는 그 경계에 서서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석 달 전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글자들이 하나씩 흩어지고 그 자리에 앞치마를 두른 딸의 모습만 남았다. 진수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주름 깊은 이마, 처진 어깨, 환갑을 넘긴 아버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진수는 식당에서 몇 걸음 물러나 골목 가로등 아래 섰다.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은주는 여전히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허리를 굽혀 그릇을 내려놓고 빈 접시를 거두고 물잔을 채우고 다시 주방으로 뛰어갔다. 조명이 은주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다. 주방에서 튀어나오는 붉은 불빛이 딸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까지 보였다. 손님들의 얼굴도 눈에 들어왔다. 새 옷을 차려입은 젊은 부부, 명품 가방을 의자에 걸어둔 중년 여자들,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는 회사원들.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다. 그 한가운데서 은주만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식은 밥 자국이 묻은 앞치마, 물기에 젖은 소매, 빨개진 손등. 딸의 모습이 주변 풍경과 너무 달랐다. 진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가 몇 년처럼 멀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새로운 일 시작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석 달 전 통화에서 은주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다. 안심했었다.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했구나. 기특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발품을 팔며 남의 시중을 드는 일이었다. 진수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식당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그 소음 속에서 은주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진수는 유리창에 비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대학 졸업식 날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얼굴도 생각났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딸은 왜 이 모든 걸 숨겼을까? 진수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떨렸다. 식당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 씨, 6번 테이블 물 좀 채워주세요. 여기 국물 좀 닦아주시고요. 손님 오시기 전에요. 중년 여자 종업원의 목소리였다. 지시하는 말투가 차가웠다. 은주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행주를 들고 테이블로 달려가 국물 자국을 닦아냈다. 다시 주방으로 뛰어가 물병을 들고 나왔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식당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열지 못했다. 다시 손을 놓았다. 또다시 잡았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들어가면 은주가 더 곤란해질 것 같았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마주치는 건 딸에게 부담일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서기엔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진수는 골목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서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손님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프라이팬 흔드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진수의 가슴을 눌렀다. 은주 씨,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또다시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단단히 묶었던 머리끈이 조금 풀어져 있었다. 은주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다시 쟁반을 들었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저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3달 전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했구나. 잘 지내요라고 말할 때 목소리엔 떨림 하나 없었다.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얼마나 말을 가다듬었을까? 가로등 불빛이 진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 끝이 식당 유리창까지 닿았다. 식당 안에서 은주가 잠깐 멈춰섰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게 보였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음 테이블로 향했다. 진수는 외투 주머니를 더 깊이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발도 떨렸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식당 뒷문이 열리고 은주가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골목 한편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진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은주 쪽으로 걸어갔다. 은주야. 낮게 부른 목소리였지만 은주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손에 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빠, 왜 아직?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천천히 다가가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하루 종일 쌓인 식당 쓰레기의 무게였다. 너 왜 여기서 일하니? 진수가 물었다.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 안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냥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3달 전에도 잘 지낸다고 했잖아. 진수의 말에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새 일 시작했다고 했지. 그게 이거였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빠는 몰라도 돼요. 은주의 말끝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진수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 안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느꼈다. 괜찮지 않았구나. 하나도 괜찮지 않았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진수가 말했다. 그 한마디가 골목에 울렸다.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닿지 않았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다.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진수는 쓰레기 봉투를 수거함에 넣고 딸 앞에 섰다. 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기름때가 묻은 손, 거친 일로 상처난 손이었다. 얼마나 힘들었니? 진수가 물었다. 꾸짖는 말투가 아니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는 물음이었다. 은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0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던 아버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가 힘들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다. 은주의 얇은 서빙복이 바람에 흔들렸다. 진수는 외투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뒷문이 다시 열렸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왔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은주 씨, 뭐 하세요? 손님들 기다리는데. 사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금방 들어갈게요. 은주가 황급히 대답했다.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급히 닦았다. 하지만 사장의 시선이 진수에게로 향했다. 손님이신가요? 식사하실 거면 안으로 들어오시고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투였다. 빨리 자리를 비우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진수는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 딸입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골목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지금 식당이 바쁜 시간이라.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손님들이 기다린다는 말을 또 꺼내려는 순간 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은주를 쳐다보았다. 은주 씨, 오늘 교대 시간까지 2시간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은주가 말을 더듬었다. 아버지와 사장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진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딸이 몸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진수의 말에는 더 이상 물러설 뜻이 없었다. 사장은 입술을 잠깐 깨물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내일은 꼭 나오셔야 합니다. 사장이 돌아서며 말했다. 뒷문이 닫혔다. 은주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아빠,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진수가 말했다. 외투를 벗어 은주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따뜻한 무게가 은주를 감쌌다. 식당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멀게 느껴졌다. 진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그 손을 꼭 쥐고 골목을 걸어 나갔다. 은주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아버지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다. 길고 짧은 그림자가 골목 끝까지 이어졌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진수는 조용한 곳을 찾아 걸었다. 은주는 말없이 아버지를 따랐다. 5분쯤 걸었을까? 작은 공원이 나왔다. 가로등 아래 벤치가 보였다. 잠깐 앉자. 진수가 벤치를 가리켰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진수도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아빠.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진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은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손가락을 비볐다. 이혼하고 나서 작은 가게 하나 시작했어요. 옷 파는 거 온라인으로. 처음엔 괜찮았어요. 손님들도 좀 생기고. 은주의 말이 끊어졌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근데 안 됐어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빚만 늘어나고 결국 6개월 만에 접었어요. 진수는 말없이 들었다.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덮었다. 그때 전화했을 때 왜 말 안 했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혼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데 거기다 사업까지 망했다고 하면 아빠가 더 힘들어하실 게 뻔했잖아요. 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은주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정말로.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진수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할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다. 근데 오늘 아빠가 날 보셨잖아요. 은주의 어깨가 축 처졌다. 이제 다 들켰네요. 더 이상 괜찮은 척 못하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엔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진수는 딸을 끌어안았다. 은주의 어깨가 아버지 품에서 흔들렸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요, 아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다. 진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안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벤치를 비추고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자. 진수가 은주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얼굴이 부었다. 어디 가요? 집에. 진수가 짧게 말했다. 은주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아빠, 잠깐만요. 은주가 발을 멈췄다. 진수도 멈춰섰다. 나 내일 일 나가야 해요. 오늘 갑자기 나왔으니까 내일은 꼭 안 나가도 돼. 진수가 고개를 저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사장한테 전화할게. 당분간 쉬겠다고. 아빠, 그럼 안 돼요. 나 돈 벌어야 해요. 방세도 내야 하고 애 학원비도.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급함이 묻어났다.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진수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빠도 이제 나이가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은주의 말끝이 흐려졌다.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이가 들어서 뭐가 문제야. 아직 일할 수 있어. 내가 좀 쉬는 동안 아빠가 뭐라도 할게. 진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괜찮다니까요. 진짜로. 은주야. 진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다. 눈을 마주 보았다. 아빠는 이제 내가 괜찮다는 말 안 믿는다. 은주의 입술이 떨렸다. 넌 항상 괜찮다고 했어.
이혼할 때도,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도. 근데 진짜로는 괜찮지 않았잖아.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 아빠한테 기대.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은주도 따라 걸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발걸음이 천천히 이어졌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다. 아빠. 한참을 걷다가 은주가 불렀다. 응, 고마워요. 진수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모퉁이를 돌자 진수의 집이 보였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다. 대문 앞에 선 진수는 잠시 멈춰섰다. 들어가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가 대문을 열었다. 현관에 불이 켜졌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맞았다. 진수는 신발을 벗으며 은주를 돌아보았다. 은주도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오랜만에 밟아보는 아버지 집 마루였다. 진수는 거실로 들어가 난방을 켰다. 금세 방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씻고 쉬어. 옷은 내 방에 있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다. 진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진수는 그 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딸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도록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20분쯤 지났을까? 2층에서 은주가 내려왔다. 씻고 나니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다. 예전에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진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꿀차였다. 은주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차였다. 앉아. 진수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진수가 차를 따라 건넸다. 고마워요. 은주가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진수는 맞은편에 앉았다. 은주를 바라보다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퍼를 열고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새 수건이었다.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는 하얀 면 수건이었다. 이거. 진수가 수건을 은주 쪽으로 내밀었다. 은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며칠 전에 샀어. 내 생각하면서. 진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왜 이런 걸? 은주는 수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다. 새것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났다. 그냥 내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진수의 말에 은주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아빠. 은주가 수건을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진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부터 아빠가 일자리 좀 알아볼게. 경비일이든 뭐든. 아빠, 그러지 마세요. 나 다시 일 나갈게요. 당분간은 쉬어.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고. 진수의 말투는 단호했다. 내 방 그대로 있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 애도 데려와.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너무 지쳐 있었다. 혼자 버티는 게 한계였다. 미안해요, 아빠.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인데. 진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다. 은주도 따라 웃었다.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벽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밤이 깊어갔다. 자야지. 피곤하겠다. 진수가 일어섰다. 은주도 따라 일어났다. 아빠도 일찍 주무세요. 그래. 은주는 2층으로 올라갔다. 진수는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별 몇 개가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다. 오늘 딸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시작이다.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합니다.